믿음이 구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라는 말을 쓰죠. 믿음이 구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되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조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조금 격이 있는 말로 인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구원이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이야. 인간의 세계에서는 딱 하나의 법칙만 작동해요. 그 법칙이 뭐냐? 인과의 법칙. 인간 세계에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 하나만 작동하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새는 제 몸에서 난 녹이 제 몸을 먹는다고 했죠. 새는 제 몸에서 난 녹이 제 몸을 먹어요. 이것도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한 장의 포스터로 당선이 됐어요. 그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그 선거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타고난 광고쟁이였는데 저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저 김영대 우리나라에서 하청만 받다가 열받아가지고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가니까 서울대 나온 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민주당으로부터 선거 포스터를 의뢰를 받았어. 얼마나 타고난 광고쟁이로 미국에서 성공했으면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장의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설명도 없어. 소총을 원통에 감은 것을 선보였지. 총을 원통에 감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오. 총을 내가 쥐고 있는데 그걸 원통, 우리가 흔히 보는 전봇대에다 감았더니 총구가 나를 향하는 거야. 총을 원통에다 감으니까 그 총구가 내가 쥔 총이 그 총구가 나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8년간 집권을 했어요. 그것도 흑인이. 미국의 보험주의, 근본주의, 기독교 목사와 그 성도들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충격을 받았어. 왜 충격을 받았어? 아니, 저 노예 새끼가 대통령이 돼? 저 노예 새끼가? 그래서 나 트럼프한테 그들이 표를 80%를 트럼프한테 던졌지. 우리가 항상 무엇을 착각하냐면은 사람들의 말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교체해서 부통령 해밀라를 내세웠잖아. 선거 여론에서는 해밀라가 한 2% 정도 앞선다는 것이 조사였어. 그런데 완패했지. 왜? 당연하지. 백인 여자인 힐러리도 안 찍었는데, 백인 여자인 힐러리도 안 찍었는데 흑인 여자인 해밀라를 찍어? 착각해도 너무 착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힐러리는 백인 여자야. 근데 그 여자한테도 안 찍었어. 근데 흑인 여자를 찍어? 아니, 백인 노예 새끼가 대통령 된 것만으로도 미국의 대다수의 백인들이 열받았는데, 아이, 흑인 년이 대통령을 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아까 내가 총구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야. 내가 총을 잡고 있으면 결국은 총구가 나를 향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야.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야. 전에 내가 읽은 책 중에 중국의 전국책, 열국지, 사기열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이야기도 나오죠. 춘추시대 때 한 왕이 이웃 나라가 너무 탐나. 땅도 기름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침공해서 합병하기로 했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에 뛰어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전백승의 불패 장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병력을 주고 이웃 나라를 정벌하라고 했지. 역시 백전백승의 장군인지라 이웃 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나라 임금 있는 성을 포위했지.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장군에게 뭐라고 했느냐. 병을 철수해라. 군대를 철수 안 하면 네 자식을 죽이겠다.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 장군이 침략해서 그 왕의 성을 에워쌌는데 이 장군의 아들은 그 나라 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때. 그러니까 포위를 풀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일 거야. 이 장군이 포위를 풀고 갔을까요? 아들을 살리려고. 갔으면 그 역사책이 안 나오죠. 안 간 거야. 그랬더니 왕이 진짜 그 장군의 아들을 죽여서 그것도 국을 끓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장군한테 보낸 거야. 네 아들 죽여서 만든 국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장군이 태어나게 그 국을 먹었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끓인 그 국을 먹었단 말이야. 그 국을 가져간 신하가 돌아와서 왕에게 말했죠. 아들의 국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다 먹읍디다. 그 말을 듣고 왕이 항복을 했죠. 제 자기 자식의 죽은 몸으로 끓인 국을 태연하게 먹는 그 장군인데 어떻게 항복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그가 승전에서 돌아오자 왕이 기뻐서 그 사람에게 모든 대권을, 국가의 대권을 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그가 제 아들도 먹었는데 전하인들 못 먹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의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자기의 아들을 먹으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그 장군에게 국가의 모든 대권을 맡기려고 했는데 아들도 먹는데 전하도 못 먹어? 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아들을 먹을 수 있으면 마음이 변하면 모든 대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섬기던 왕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왕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을 박탈해버렸지. 그러고는 한직으로 쫓아내버렸지. 아들을 먹는데 전하인들 못 먹겠습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의 체제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피를 어제 마셨어. 윤석열의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피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누구의 핀들 먹지 못하겠느냐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야. 즉 폭력의 시대야 이제. 윤석열의 피를 먹었으니 다음은 이재명의 피를 먹게 될 것이고, 현지 대통령의 피를 먹었는데 그까지 야당 이재명이 피를 못 먹을 이유가 하나가 없는 거야. 거리낄 게 없지 이제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윤석열의 피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먹은 거야. 조국의 피를 조국의 지지자들이 먹었듯이. 윤석열이가 저렇게 망가진 거는 국민의 심각, 윤석열의 지지자들 때문이야. 윤석열이가 온갖 거짓말과 온갖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을 옹호한 사람들.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피를 먹은 거야. 그 얘기는 이제는 개딸이 이재명의 피를 먹을 시간이지. 악마는 피 냄새를 맡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마셔야지. 윤석열의 피를 먹었으니 이재명이 피를 먹을 것이고, 이재명의 피를 먹을 수 있는데 당신의 피를 못 먹을까? 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살고 싶으면. 나는 윤석열의 지지자니까, 나는 이재명의 지지자니까 괜찮을 거다. 새는 제 몸에서 난 녹이 제 몸을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게 되면 내 편이 없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삶의 희열이 느껴지지 않지. 왜 윤석열이가 저렇게 됐을까? 윤석열은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삶의 희열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검사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악마지. 박근혜를 구속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도 윤석열이야. 박근혜를 구속할 필요까지 있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윤석열이야. 왜? 윤석열이는 그게 재밌는 거야. 물론 자신은 이해지. 윤석열은 남의 피를 마셔도 자신의 피를 누가 마시는 것은 용납을 못해. 그런데 윤석열의 피를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마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예면하고 싶어도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폭력의 시대라는 거야. 정치 폭력의 시대. 폭력이 찬양되는 시대. 윤석열이가 국가폭력인 군대와 경찰을 끌고 나와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찰과 군대에게만 합법적인 폭력을 부여해. 이건 합법적인 폭력이야. 대신 군대는 외부의 적에게만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경찰은 내부의 폭력으로 제압하게 하지. 근데 이제는 그것도 붕괴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유당 시대 때 보았던 그 정치폭력배들, 정치깡패, 정치폭력배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의 시대에 보았던 그 정치깡패, 정치폭력배들, 그것이 다시 꽃이 핀 거야. 어제 서부지법에서, 오늘 새벽에 서부지법에서, 그래서 바로 폭력이야. 폭력이 찬양되는 시대야. 항상 폭력이 어디에서 꽃이 피우느냐? 사법을 무력화시키지. 트르키의 에르도안처럼. 폭력을 찬양하는 시대. 피를 마신 악마는 피를 계속 마셔야 돼. 옛날 내가 20대 초반에 뭐 하도 시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친구들과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대두심 유령선이야. 우리 저기 영화관이 딱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들어간 거야. 거기 보면 나치 히틀러도 막 나고 하는데 그 배는 피를 마셔야 작동이 되는 배야. 그 배는 그 배가 운행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를 마시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이런 이따위 영화를 지금 우리가 보고 앉아있냐고. 그 영화 보는 사람이 그날 딱 그 시간에 딱 달랑 우리 셋이었어. 내가 오늘 아침에 잊어먹었던 그 영화 본 기억이 살아났어. 내가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그거예요. 기도하셔라. 이미 폭력의 시대는 열렸어. 이제 못 닫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군기형을 끌고 나오고 성관이를 군대에 보내고 야구방망이 준비했다가 성관이 여자 개패듯이 패서 부정선거라고 자백하고 그리고 국회 해산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 만들고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이의 제기할 수가 없어. 이제는 무슨 소리 이의를 제기할 거야. 나는 그렇게 되는 거를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이 인간의 세계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그 인과의 법칙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의할 수가 없어. 단지 그것이 지금 오느냐 내일 오느냐지. 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헤매는 줄 아세요? 그야말로 호박이 덩굴째 굴러왔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매설해 놓은 수많은 지뢰를 자신들이 밟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다 자신들이 매설해 놓은 그 지뢰 때문에 앞을 나가지 못해. 헌법재판관 성원 안 되게 하려고 시간 끌다가 호박이 덩굴째 굴러왔는데 그게 지뢰가 돼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고 이제는 수 없는 것이 내 공수처마다 그 쓸데없는 걸 왜 만드느냐고 그랬어요. 공수처 만들어서 그 조국이 지지하는 그 미친 것들, 그 미친년 미친놈들에 휘둘려가지고 공수처 만들어서 누가 윤석열을 잡아놓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그게 다 지뢰야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자신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자신들이 밟고 죽고 있는 거예요. 요즘 누가 어른이냐가 가지고 뭐 세상에서 논쟁을 한다고 그래. 누가 어른이냐고. 누가 어른입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늙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광해군 때 삼정승이었던 정의정, 하치영 등이 광해군에게 순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전하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게 어른이야. 후에 부관 참시돼서 뼈가 다 가루가 돼서
날리는 그런 형벌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왕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어른이야. 무슨 나이 먹었다고 해서 참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듯이 참 되지 않은 것들이 어른 노릇하고 싶어서 참 되지 않은 것들이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나훈아 같은 인간. 아첨이지. 시류에 아첨하고 지역에 아첨하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망가진 거야. 바로 나훈아 같은 저런 아첨 인간 때문에. 어른이 사라지는 이유라고 어제 조선일보에 났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알았어. 바로 조선일보 같은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망가지는 거야.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군대 끌고 나와가지고 경찰 끌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야. 어른은 자기의 편이라도, 아니 자기의 자식이고 자기의 형제라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른인 거야. 내 편이면 무조건 두둔하고. 조국이를 지지했던 저 미친놈 미친년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미친놈 미친년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치는 거야. 대한민국을 폭력의 세계로 만들고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래. 비겁해지기 싫어서. 정말 비겁해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야. 이미 세상이 윤석열 피를 마셨어. 그 다음엔 이재명의 피를 마실 거고, 그 다음엔 누구의 피들 다 마실 수 있는 거야. 왜? 그게 폭력의 시대가 그런 세대야.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무인광야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인광야가 뭐예요? 무법천지라는 이야기예요. 무인광야에서는 하나의 법칙만이 작동하거든. 폭력. 대한민국은 폭력의 시대예요. 당신은 사셔야지. 당신의 가족도 안전해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삽배졌다 발랑받다 빠져가는 자 아란따난 자 떼자라 봤다니 삽바소 떼야 달라도 싶다 나를 했다서 삽바붙다 누바이나 삽바단마네 삽바상칸에 사다서 띠바안트때 붙다해 주려고 그대에게 축복 구원의 축복이 기라 단마해 주려고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기라 쌍가 주려고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내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도 하랑사마다무도 바가와 부땅 바관 땅아비가데 부토메나 또 부처니 스와카 또 바가와따다 못한망나 담모메나 또 담 스와디반노 바가 또 사와카 상고 상가는 상고메나 또 상가에 얘기하겠습니다.